자, 두 남자의 박 터지는 축구 이야기. 용호 쌍방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박수 치고 참. 부끄럽네요, 사실. 네. 또. 아 근데 저희는 좀 부끄럽긴 해도 네. 세트가 너무 화려해요. 이렇게 이제 해외 축구 팬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유럽 리그가 드디어 하나둘씩 시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 축구 팬들에게는 이번 시즌은 정말 계속해서 밤새는 날이 지속되지 않을까. 또 저희처럼 이렇게 축구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네. 물 들어온 거거든요. 아, 노를 아주 빨리빨리 저어야 됩니다. 아, 형님은 이제 많이 그럴 수 있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딱히. 예. 야, 그러면 본격적인 노를 한번 저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외치면서 한번 시작할까요? 자, 용호 쌍방! 아, 이거 잘못됐네. 예. You hunting or you running?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Ready? It's coming. It's coming.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시즌의 손흥민 선수는 여러모로 조금 힘든 시즌이었어요. 손흥민 선수 입장으로 표현하자면 좀 고통스러웠던 시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하골절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다가 스포츠 탈장이라고 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또 중간에 카타르 월드컵을 부상을 안고 가야 됐었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시즌이죠. 맞아요. 그 전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해서 그렇지 지난 시즌 때도 두 자리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해냈죠. 올 시즌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왔을 테니까 또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할지 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 새롭게 영입한 감독부터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셀틱에 있다가 왔죠. 그 전에 이제 호주 네. 국대도 감독을 했었고 빅리그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의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맞아요. 상당히 좀 공격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물러서는 축구는 좀 안 하겠구나 안 이런 할 느낌은 것 좀 많이 들었죠. 센터백이 또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비키 반더벤 선수를 이제 데려왔는데 키가 굉장히 크죠. 네. 193인가 정도 되는데 발밑이 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네. 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 축구에도 맞는다. 그래서 일단 팬들의 기대는 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해리케인 아까도 말 잉글랜드 역사상 정말 손에 꼽을 스트라이커고 토트넘 100년 넘는 역사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입니다. 이미 그 모든 기록을 네. 다 깬 선수인데 아니 우승이 없어. 솔직히 해리케인은 이 시대 최고의 공격수예요. 맞아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지금까지 우승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게.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엄청난 존재감의 선수가 어찌 보면 좀 급작스럽게 나가버리게 그렇죠. 된 거란 말이에요. 해리케인의 공백은 또 손흥민 선수하고의 파트너십. 그게 크죠.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선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조합이 끝난다라는 것. 이번에 옵타 같은 통계 이런 데서 보면 네. 지금 득점왕에 대해서 후보군들을 내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 후보의 리스트에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그럼 좀 더 박스에서 해리케인이 했던 득점에 대한 걸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낼 것 같다. 자, 또 한 명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 황희찬 선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감독이 바뀌었죠. 감독의 교체가 황희찬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건데 지난 시즌 부임을 했을 때는 로페테기가 황희찬 선수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진짜 전술적으로 좋아하는구나, 맞는구나 이랬었는데 프리시즌 때는 사실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약간 프리시즌에서 뛰는 걸 보면은 혹시 황희찬 선수 약간 배제하고 생각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감독이 바뀌는 건 황희찬 선수에게 이렇게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네. 감독이 바뀌면 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축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새롭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좀 맞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커요. 네. 황희찬 선수가. 참 부상이 많아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새로운 감독 밑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좀 마음껏 뛰면서 진짜 좋은 활약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또 유럽의 빅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를 알아볼 텐데 일단 이강인 선수. 파리의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굉장히 큰 뉴스였죠. 우리 팬들에게도 그렇고 파리에게도. 왜냐하면 파리가 큰 변화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 바뀌었죠. 네. 파리식 갈라티코 정책의 해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했었던 그 갈라티코, 전 세계 네임드 슈퍼스타들을 불러 모으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이름값만 갖고 팀이 구성됐을 때 한계가 있더라. 아, 우리는 좀 더 젊고 배고프고 열망이 있는 선수들로 바꾸고 싶다. 그런 어떤 세대 교체의 흐름들이 컸고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오피를 딱 뜨니까 그러면 이거는 파리라고 하는 큰 구단의 정책의 한가운데 있는 선수잖아요. 그 약간 상징적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강인 선수 자체가. 그런데다가 그 르하브르와의 경기, 네. 프리시즌 프랑스에서 했었던 그 경기가 완전히 터진 거예요. 전반전만 뛰었는데 뭐 안타깝게 부상당하긴 네네. 했었지만 그 경기를 보고 이 완전 물건인데? 대박인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 미드필더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이강인 선수가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 팀을 위해서라도 없으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네.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뛸 수 있는 포지션은 크게 두 군데라고 봅니다. 4-3-3을 놓고 봤을 때 윙 아니면 반대쪽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4-3-3에서 미드필더를 만약에 역삼각형으로 했을 때 위에 공격적인 미드필더 네. 두 위치 이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뎁스라든지 선수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는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뭐 음바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사실 선을 넘었죠 서로.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네. 묶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사전에 접촉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선이 넘어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네이마르 선수는 뭐 본인이 이적을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Oh, rise if I ever get close to you.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는 이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게 사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음바페랑 축구하고 네이마르랑 축구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아쉽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해요. Bow down in the presence of lethal. 자 이제는 분데스리가로 이제 좀 눈길을 돌려볼 텐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적료만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역사상 최고 이적료고 프레시즌 경기들을 좀 뛰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프리시즌 때는 그렇게 기초군사훈련 플러스 뭐 체중이라든지 컨디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민재의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어요. 네. 실수 장면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 감독이 워낙 지금 애정하고 있는 선수고 더리에트와 김민재가 일진조합 그 조합이 이제 최고라고 봐야겠죠. 두 선수가 이렇게 동시에 베스트로 뛰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네. 겁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프리시즌 보면서는 뭐 뒤는 오케이. 그런데 두 가지 포지션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최전방. 그렇죠. 그다음에 골키퍼. 존모도 인테리어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골키퍼를 좀 구해봐야 되지 않나. 울라이가 네. 있는데 왜 골키퍼가 중요하느냐? 바이에른 뮌헨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올라가서 싸우니까 라인이 뒤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넓게 벌어지니까 그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김민재를 데려간 거고. 그렇죠. 또 뒷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를 넓게 커버할 수 있는 골키퍼가 골키퍼 필요하죠. 근데 이 골키퍼가 불안하면 앞쪽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골키퍼하고 앞에 스트라이커 어떡하지? 요 고민이 있었는데 해리케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즌 그냥 바이에른 뮌헨 불서 그냥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골키퍼 좀 약할 테네. 약간의 핸디캡은 있어야지. 분데스리가 안 그래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 몇 년째 우승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리그에서는 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바이에른 뮌헨인데 챔스에서 그게 해리케인 딱 이제 들어가면서 감독님. 네. 저는 챔스에서도 우승 후보로 확 올라갔다 봅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가면서 이 선수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인츠에서 지난 시즌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팀으로 놓고 보면 레바미 걱정할 필요 없고 선수로 놓고 보면 이재성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팀에서 핵심적인 에이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근데 지난 시즌에 이 마인츠가 진짜 대단한 경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난리 네. 났었죠. 네. 김민재 선수는 센터백의 왼쪽을 보잖아요. 이재성 그렇죠. 선수는 약간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네. 포지션이 딱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하여튼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재성과 김민재 부닥치는 장면 이거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올 시즌 그 한국 선수들에 대한 희망 뉴스 뭐 유성현님 생각하는 생각 있으세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팀이 챔스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파리랑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에 만나도 좋고요. 그것도 좋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규성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초반에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기에 거의 한 20골 넣는 거예요. 전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페이스. 전반기에 한 20골 넣어가지고 전반기에만? 네, 전반기에만 한 20골 넣어가지고 나는 해트트릭 한 두세 개씩 하고 두 번 세 번씩 하고 그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희망이 희망 있으니까. 뉴스니까. 저희는 그러면 더욱더 알찬 축구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펠레, 박문성. 세리박
박찬우의 용호 쌍방. 한 짐승이 내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